수십 년간의 선수행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노 교수의 인문학 교실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지식이라도 충분히 시간을 들여 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깊이 있는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입정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수행의 핵심인 선요, 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선요서라는 텍스트 일부입니다. 이 선요라는 제목부터가 선수행의 핵심, 그 정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짐작하게 하죠. 네, 맞습니다. 선의 요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겠다는 거죠. 네, 이 자료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르침이라는 게 참 많고 복잡한데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 그 알맹이를 어떻게 딱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요. 그렇죠. 특히 선처럼 문자를 넘어서는 체험을 중시하는 분야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 텍스트는 흥미롭게도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길잡이, 요체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뭔가 딱 잡아야 할 핵심이 있다는 거죠. 네, 그 핵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그 핵심이 뭔지 한번 같이 찾아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텍스트는 시작부터 아주 근본적인 개념 두 가지를 딱 제시하고 넘어가요. 바로 최초구와 말후구라는 건데요. 최초구와 말후구요.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최초구는 우리가 말을 배우기 전, 그러니까 어떤 분별이나 개념이 생기기 이전의 아주 순수한 상태, 그걸 가리키는 거고요. 아, 말 이전의 상태? 그렇죠. 반면에 말후구는 모든 공부와 수행을 다 마치고 나서 그 깨달음의 가장 높은 경지에서 나오는 궁극적인 표현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는 모든 것의 시작 이전, 다른 하나는 모든 과정의 끝, 이런 느낌이네요. 둘 다 보통의 말이나 생각으로는 잡기 어렵겠어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그 일상적인 생각의 틀, 사량분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깊은 차원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을 던져놓고 텍스트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 참선할 만하다면 반드시 그 요치가 있을 텐데 그럼 그 요체란 대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죠. 네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비유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바로 그물과 결이, 그리고 옷과 옷깃, 령의 비유죠.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큰 그물이 있는데 그 수많은 그물코를 하나하나 다 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엄두가 안 나죠. 네, 그런데 그 그물의 맨 위에 있는 굵은 줄기, 그 별이를 딱 잡으면 어떻게 되죠? 그물 전체가 한 번에 쫙 펼쳐지잖아요. 아, 네. 옷도 그렇죠. 옷에 달린 수많은 실오라기를 하나하나 정리하려면 너무 복잡한데 그냥 옷깃을 딱 잡아서 탁 들면 옷 전체가 가지런히 정리가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비유가 말하려는 바는 아주 명확해요. 수행에도 이런 별이나 옷깃 같은 핵심, 즉 요체가 있다는 겁니다. 핵심, 요체. 네, 이 핵심을 제대로 딱 파악하면 마치 지름길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목표하는 바, 예를 들어 성불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곧바로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텍스트 원문에 나오는 경덕기 직수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핵심을 잡으면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다. 와,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 핵심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비유를 따라가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놓치면 이제 텍스트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경고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 별이는 그냥 놔두고 그물코만 하나하나 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옷깃은 버려두고 실오라기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물은 펼쳐지지 않고 옷은 정리가 안 되겠죠. 엉망진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텍스트는 그물은 결코 제대로 펼쳐지지 않을 것이고 옷은 결코 가지런히 정돈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습니다. 핵심을 놓치고 지엽적인 부분에만 매달리는 수행의 한계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예요. 와,
정말 와닿네요. 이게 근데 비단 선수행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 근본 원리는 놓치고 자꾸 단편적인 정보나 기술에만 매달리다 보면 결국 전체 그림은 못 보고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경우들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텍스트도 바로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비유를 끌어온 겁니다. 당시 선수행에서 나타나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위해서죠. 아, 당시의 문제점들이요. 네, 예를 들면 영가 현각 스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영가 스님이 잎사귀 따고 가지 찾는 일은 나는 못한다. 자개업여 춘지는 워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잎사귀 따고 가지 찾기. 네, 이건 마치 나무의 근본인 뿌리는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잎사귀나 가지만 붙들고 씨름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인 거죠. 아, 그러니까 교리나 이론 같은 어떤 개념적인 이해에만 너무 치중하는 그런 수행 방식을 좀 꼬집는 거군요. 그걸 텍스트에서는 의리선이라고 부르는 맥락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향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본, 다시 말해 핵심, 요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인 거죠. 또 다른 예도 들어요. 아호데이 선사의 말씀을 빌려서 수행의 방향 설정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데요. 방향 설정이요? 네, 공부의 요점은 수행하는 바로 그 사람, 방인, 이 처음부터 길을 제대로 선택하는 데 달려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되는데요? 텍스트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요. 만약 남쪽에 있는 월나라로 가야 하는데 수레는 북쪽으로 몰고 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 방향이 완전 반대네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수레를 끈다고 해도 방향 자체가 틀렸으니 목적지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점에서 올바른 선택, 이른바 택법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때로는 열애선이라고 불리는 점진적인 수행 방식이 자칫 이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맥락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와,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그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네요.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 정말 한번 되새겨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텍스트는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심화되는 세태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역대 뛰어난 스승들, 그러니까 조사들이 남긴 가르침, 이변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전부 다 핵심, 강령을 담고 있는데도 말이죠. 네.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성인들의 시대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개인적인 감정이나 잘못된 생각들, 텍스트 표현으로는 정의나 심의식 같은 것에 물들어서요. 진짜 보물 같은 핵심을 보고도 이걸 그냥 사소한 그물쿠나 실오라기 정도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텍스트에서 어찌할 것인가 라는 탄식이 나오는데 그 안타까움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죠. 진짜 보물을 앞에 두고도 이게 보물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한탄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 고봉 원묘화상이라는 분이 등장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고봉화상이 20년 넘게 이런 세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핵심은 놓치고 작고 격가지에만 매달리는 이 풍조를 깊이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부득이하게 사람들에게 아주 명확하고 핵심적인 가르침을 제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극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치 관역의 정중앙을 정확히 맞히듯이 핵심을 딱 짚어냈다는 뉘앙스예요. 오, 드디어 뭔가 해결사가 등장하는 느낌인데요. 고봉화상의 가르침은 그럼 뭔가 좀 달랐던 건가요? 텍스트의 묘사를 보면 거의 마법 수준이던데요? 네, 묘사가 아주 강렬하죠. 고봉화상의 가르침은 마치 아주 적은 양, 칼끝에 살짝 묻을 정도 도규의 신묘한 양만으로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와, 또 그냥 단순하게 점 몇 개 찍고 획 몇 개 그은 변화, 영험한 부적 하나가 온갖 사악한 기운을 다 몰아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와, 정말 비유만 들어도 그 힘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내는 그런 가르침이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앞서 비판했던 방식들, 그러니까 이론에 치우치거나 방향 설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접근법, 열의 일부 문제점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방식이죠. 핵심을 그냥 바로 꿰뚫어서 직접적인 체험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조사선의 특징적인 힘, 이른바 대용과 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용, 대기. 네, 텍스트는 고봉화성의 가르침을 기이한 처방과 신비한 주문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배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강령, 즉 핵심 지침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요. 실제로 새를 잡는 건 그 촘촘한 그 그물코 아닌가요? 별이 자체로 새를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추위를 막아주는 건 옷에 수많은 실오라기들이지 옷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이런 반론이요. 실제로 텍스트에서도 이런 질문을 던지죠. 네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정확히 그 질문을 제기해요. 실제로 새를 잡는 것은 그물코에 있다. 혹기문 제목이라. 그렇다면 그물코와 실오라기는 정말 요체가 아닌가? 모규류는 고프예야. 이렇게요. 그렇죠. 즉,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디테일들, 그물코와 실오라기도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반문이죠. 게다가 부처님 가르침도 84,000가지나 돼서 어느 문으로든 들어갈 수 있다. 문문거루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듣고 보니 상당히 타당한 질문 같은데요. 핵심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칫 세부적인 것들의 중요성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텍스트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나요? 여기서 텍스트의 답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니 핵심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해 이런 식으로 답하지 않아요. 오, 그래요. 네, 일단 인정을 합니다. 세존의 본문은 정말 넓고 끝이 없다. 광다우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중생들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 텍스트 표현으로는 화탁,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일부러 방편으로서 하나의 좁은 문을 탁 제시해서 큰 길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부러 방편으로 길을 좀 좁혀주셨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어서 텍스트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결국 그 수많은 그물코와 실오라기들, 묵루를 잘 모으고 엮어서 그것들이 마치 별이와 옷깃, 강령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일 뿐이다. 이렇게요. 아, 그물코와 실오라기를 모아서 별이와 옷깃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네. 원문에 선목루 위 강령이 이는 선목루라야 위 강령원이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삼목루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그물코와 실오라기들을 거두어들여서 강령으로 삼았다. 이런 뜻이죠. 아하, 그러니까 지엽적인 것들을 버리라는 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을 핵심 원리와 잘 연결시키고 통합해서 그것들이 핵심 원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끔 만들었다는 해석이군요. 와, 정말 멋진 답변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변증법적이면서도 유연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과 비핵심이 그냥 칼로 자르듯이 딱 나뉘는 게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세부적인 것들, 묵루가 방편으로서 핵심, 강령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네. 때로는 붙잡았다가 종, 때로는 놓아주기도 하고 도, 서로 떨어져 있는 듯하지만 리, 사실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즉 그런 아주 자유자재하고 걸림없는 지자모아의 지혜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심 원리, 그 별이와 옷깃, 강령을 이해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원리를 실제로 구현하고 현실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 그물코와 실오라기, 묵루 또한 필요하고 이 둘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의 아주 중요한 결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수행이던 아니면 다른 어떤 분야의 학습이나 실천이던 간에요. 그저 피상적인 지식, 의리선 비판에 머물거나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는 것, 열애선 경계를 피해야 한다는 것.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근본적인 요체, 강령 또는 요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 텍스트 마지막에 우리에게 또 한 번 깊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진짜 별이고 무엇이 그물코고 무엇이 옷깃이고 무엇이 실오라기냐. 더 나아가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핵심이 아닌 것이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텍스트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것이 별이다 혹은 저것이 그물코다 이렇게 딱 잘라 답을 내놓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하나요?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은 보통의 안목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진정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 즉 정문정안을 갖추지 않고서는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요. 정문정안, 정수리 위에 달린 바른 눈? 뭐 이런 뜻일까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아주 특별한 통찰력, 그런 걸 의미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물을 어떤 편견이나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밝게 보는 특별한 안목, 진실하고
바른 견해를 갖춘 그런 지혜의 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눈으로는 사물의 겉모습이나 지엽적인 부분에 쉽게 현혹되지만 이 정문정안을 갖추게 되면 사물의 본질, 즉 핵심을, 강령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텍스트는 핵심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그 진짜 핵심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높은 수준의 통찰력이 필요한지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안목을 점검하고 닦아 나가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문정안이라는 개념, 그리고 핵심과 지엽을 분대라는 문제, 이게 오늘날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같이 접하는 그 수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원리, 그 별이를 어떻게 찾아내고 계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사소한 그물코나 시로라기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텍스트의 지혜를 빌려서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정문정안을 갖추기 위한 여정의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강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차분히 정리하실 수 있도록 잠시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해를 건너는 구도자여 그대의 안와모 은 어디에 머무는가 들리는 소리 보이는 현상 그저 소문일 뿐 실제가 아니네 번뇌의 불이 잠을 자나 깨어있으나 쉬지 않는 마음 그것은 질시 말라시게 사량하는 집착이니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라 이 미세한 작용을 꿰뚫어보라 땅속 뿌리를 보지 않고 줄기만 보네 단멸 화영구 극단에 갇힌 체중고를 잃었네 좀 은근보리요 도는 방편이니 능그둘이 걸림없음을 증명하네 좀 은근보리요 도는 방편이니 능그둘이 걸림없음을 증명하네 정돌이 지혜가 바로 정문정안 이네네 지혜로운 이는 물고기를 억지로 잡지 않네 물고기는 스스로 오나니 조문을 세웠기 때문이네 공을 알면서도 법도를 잃지 않고 번뇌를 곧 지혜로 삼아 자제하네 버릴 것도 잡을 것도 없으를 알았나니 에서도 루도에서는 이루이고리마저 원흉으로 돌아가네 깨달음의 눈 머리 꼭대기 최상의 지혜가 열리네 좀 은근본이요 도른 방편이니 능그둘이 걸림없음을 증명하네 좀 은근본이요 도른 방편이니 능그둘이 걸림없음을 증명하네 종돌이 지혜가 바로 정문정안 이네네 종돌이 지혜가 바로